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논란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김 씨 측의 거짓 해명은 또 다른 거짓을 낳았고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검찰에 넘겨지기까지 20여일간의 기록을 다시 짚어봅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익숙하신 장소일 겁니다. 바로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김 씨 측 범행은 계속됐는데요. 그 사건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씨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식당입니다. 일행은 모두 5명,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술자리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들은 사고 전 들렀던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 저쪽에 주차돼 있던 김 씨 차량을 운전한 건 김 씨가 아닌 대리기사였습니다. 외제차 타고 오고요. 차가 여러 대가 움직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리를 불러갔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김 씨 측은 입장을 계속 번복했습니다. 술잔을 입에 댔지만 마시진 않았다고 했다가 음주를 시인한 뒤엔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10잔 이내로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식당과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유흥주점. 이곳에서 김 씨 측 주장을 뒤집는 결정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유흥주점 직원들은 김 씨가 소주 3-4병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각각 조사를 받은 직원 3명의 진술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이후 김 씨는 강남구 거주지에 도착했고 차를 바꿔 타고 집을 나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골목입니다. 사고 뒤 김 씨가 차량을 주차해둔 곳인데 이 골목을 서성이면서 김 씨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소속사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사고 2시간쯤 뒤 김 씨 매니저가 옷까지 바꿔 입어가며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자수했습니다. 그 시각 김 씨는 경기 구리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매니저한테 대리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신가요? 사고 당일 김 씨가 탄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소속사 본부장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고 차량의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고 죄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압수수색을 받고 출국 금지까지 이뤄졌지만 김 씨 측은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수차례 이뤄진 입장 번복과 짙은 사건 은폐 의혹 속에 김 씨는 구속됐고 사건 발생 22일 만에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 TV 나경윤입니다. 취재 이유를 돌아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오늘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사회부 나경열 기자 나와 있는데요. 나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기자 지금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이 김호중 씨 사건이 단순히 유명 연예인의 음주 뺑소니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나 기자가 보기에 이 사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번 사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회피의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갖가지 꼼수가 종합돼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과 수사기관의 집중도도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음주운전 회피의 정석과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러 가지 수법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김 씨와 소속사 측이 어떤 수법을 썼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고를 낸 뒤에 아무런 조치 없이 곧바로 도주했습니다. 네, 보통 사고가 나면 차에서 좀 내려보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던 건가요? 네,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상태 정도는 확인하고 신고는 했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또 사고 이후 또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까지 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저희가 익숙한데 술타기라는 거는 시청자들도 좀 낯설 수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가요? 네, 사고 이후에 술을 또 마셔서 수사기관에 혼란을 주는 수법을 얘기하는데 잠시 뒤에 제가 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사고 차량의 메모리 카드가 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네, 특히 저희 연합뉴스TV가 김 씨 측이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메모리 카드 실제로 삼켰습니까? 네, 본부장이 실제 경찰에 한 진술입니다. 이게 본부장의 주장이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얼마나 급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사고 직후 영상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입수한 영상 지금 이쪽에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매니저 차를 타고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호텔로 갔습니다. 그 호텔 앞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는 모습인데 사고 뒤로부터 2시간 정도가 흐른 시각입니다. 아, 사고 직후에 지금 편의점에 가서 맥주를 사는 모습인데 이 맥주를 마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술타기를 준비하는 장면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아, 이러고 나서 이 맥주를 마셨다. 그게 바로 술타기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이나 사고 전에 마신 술의 양이 처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뒤에 또 술을 마셔서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술타기를 하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 지금 그 술타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가는 게 김 씨가 계속해서 자기는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음주운전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렇게 시인을 할 건데 왜 처음에는 숨겼냐,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저희가 보기엔 일단 버텨보자 이렇게 판단한 듯합니다. 그러다 언론 등을 통해서 김 씨가 술을 마신 정황들이 잇따라서 그리고 연이어서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꼬리를 내린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음주를 시인한 건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버티기 전략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김 씨 측은 이렇게 버티기 전략을 썼는데 경찰 입장을 들어보면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자신이 있을 거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경찰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체중, 성별, 시간 등을 공식에 대입하면 그때 그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에 대입하는 수치들을 모두 김 씨 측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들만 대입해도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김 씨에게 유리한 수치를 도입해도 위드마크 공식상 음주운전이 확실시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 때문에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위드마크 공식도 하나의 추정치일 뿐인 거 아닙니까? 좀 나중에 김 씨에게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사례를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사례 한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2015년 크림빵 뺑소니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가해자도 음주를 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 네.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요. 위드마크 수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대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한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을 남겼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이제 띄워드릴 텐데 추가 음주, 그러니까 술타기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 인정되지만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어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을 보면 나중에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김 씨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 씨가 아마 입장할 때도 지하로 입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사가 끝나고 나서 나올 때 계속 나오지 않아서 왜 안 나오는 건가 이런 의문을 가졌던 분들도 많습니다.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때 당시 김 씨가 이 복장 그리고 차림으로 언론들이 모여있는 정문으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층이 아닌 지하 주차장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나가라, 안 된다. 6시간의 경찰과 대치하다가 조사실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버틴 시간이 2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나 기자는 현장에 있었습니까? 저는 현장에 가지 못했지만 다수 취재진으로부터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들었는데 도대체 왜 조사가 끝났는데 나오지 않고 있는 거냐, 무엇이 문제인 거냐 이런 불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씨의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검찰이 충분한 조사를 거친 뒤 김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나경열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